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좀 영상 촬영을 할 때 목소리가 좀 격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증시가 지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증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말이 좀 격해지더라도 오늘은 진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마이너스 5% 정도를 달리고 있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외국인이 팔겠다고 하는데. 특히 포스코홀딩스 외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대를 거의 뭐 꼬라박으면서 지금 근 3일 동안 저가에 저가에 저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하락할 정도로 우리나라 코스피 1등 기업이 이렇게 약세인데 다른 기업이 주가가 좋을 수가 없죠. 좋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2024년 코스피랑 코스닥 수익률인데 이게 달마다 표시를 한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달이 딱 3달밖에 없어요. 코스닥도 똑같고요. 자, 그런데 수익률만 보더라면은 전체 구간 수익률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6.5%고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7.96%나 되면서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듯한 그런 느낌의 시장 지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뭐 치고 들어오지 못했었던 HBM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 하락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덧발 만큼의 그렇게 매력도가 없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종합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포스코홀딩스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가 정세,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왜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의 가장 문제점이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장인데 여러분들이 구독으로 저한테 좀 힘을 주시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영상에 녹여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꾸준히 시청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원인을 몇 가지로 좀 추려보자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심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있죠. 이제 오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요거에도 경계 심리로 좀 매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DI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좀 하향이 됐어요. 2.2%에서 2% 가량으로 좀 하향이 됐고, 이런 저성장 불안도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부담도 있죠. 지금 1,400원이 넘어갔어요. 1,400원이 넘어가면서 지금 뭐 이렇게 환율이 튀는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 뭐 이런 위기 빼고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번에 올해 한 중반기인가 그때도 이유 없이 1,400원을 뚫었었는데 요번에도 1,400원을 뚫었어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랑 이제 조선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수출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따른 유중 불안 등에 따른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유중 불안에 대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에서 이 유중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상법 개정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매도 때문에 국내 반도체 동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차트상의 역배열 추세가 좀 이러한 하락분을 좀 더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이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제일 필요한 건 이 유중 불안 이런 것 때문인데, 자, 지금 고질적인 문제예요. 제일 우리가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는 반도체 기업에서 공시가 3개가 나왔습니다. 11월 8일 날 발표됐었던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인수, 유상증자 이 3가지의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한 방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시차로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오후 4시 55분. 이때는 시간외 장이죠. 시간외 장에서 신규 시설 투자 4천억 정도 증설하겠다고 공시를 때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물건이 잘 팔리니까 우리 생산 공장 더 늘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서 되게 좋은 호재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한 1.5%인가 올랐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 외 종료 전에 오후 4시 47분쯤에 오후 5시 47분쯤에 제이오라는 2차전지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세간에 좀 떠도는 이야기로 제이오 인수한다. 약간 이런 거는 이미 시장에 다 풀려 있었는데 공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시간에 다 끝나고 장마감이 싹 다 된 이후에 오후 6시 44분에 이수페타시스에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때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도 가관이에요. 일단 규모도 5,500억 원인데 이거를 주주 배정으로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재죠. 왜냐면은 이제 주가 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제3자로 땡겨오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주주 배정,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배정으로 5,500억을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악재로 반응을 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굉장히 박살이 났죠. 거의 하한가 가다시피 그냥 박살이 났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일 문제는 이 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아침 9시부터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호재는 시간 외에서 발표를 해버리고 악재성 공시는 6시 이후에 발표하는 이런 올빼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법 개정이 되고 이제 주주를 위한 회사 운영이 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때리면 안 되죠.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주주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 주주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악질적인 공시를 때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놓아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잡고자 지금 상법 개정을 목 놓아 외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을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제 채널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대부분 분들이 포스트콜딩스 평단이 30만원 중반대로 좀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추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잠시 중단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투자심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수할 필요는 딱히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여기에 추가로 양봉이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약간 진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그런 관점은 유지가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락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내려갈 거다, 약간 요런 것 때문에 훼손해서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가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대형주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빠지는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센티먼트적으로 빠지는 거지 펀더멘탈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반등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국장이 개판이고 다른 나라 대비 약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영원한 하락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상승장은 언제나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콜딩스를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금 매수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지수가 약세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지수가 실시간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지수 보시면 코스피도 마이너스 2.17%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6.9% 하락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삼중바닥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점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전에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던 이 저가 부분을 코스닥이 깨고 내려가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외국인이 나가서 이렇게 시장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바닥권을 형성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2400선을 지지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대응도 딱히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종합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고 포스코홀딩스에 적절한 대응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시장의 거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곧 1000명입니다. 지금 한 984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6명만 더 눌러주시면은 1000명이 돼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4자릿수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성원과 이바지 덕에 구독자 4자릿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좀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니까 영상 본문, 지금 영상 보시는 본문 그리고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지 몰라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 상황에서 시황 코멘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좀 진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세요.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에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는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멘트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 작성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비용 전혀 없고요. 영업 전혀 없고요.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000명까지 될 때까지 좀 꾸준히 달려보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도 그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료로 좀 많이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 참여하시려면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하는 장에서 너무 처지는 장이지만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락이 있으면은 언제나 상승도 있는 법.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버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